이제 분사 구문 해보겠습니다. 분사 구문과 문장의 정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분사 구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영어 레벨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분사 구문은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앞에 부정사와 동명사 그 용법, 개념과 용법 차이, 또 미묘한 어떤 뉘앙스의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고, 또 뭐 동명사의 관용적인 어떤 용법 이런 것들 완벽하게 외우는 것, 여기에 비하면은 분사 구문은 사실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한 초중급 정도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시는 학습자들이 보면은 분사 구문을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 쌤 생각일 뿐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부정사나 동명사는 뭐 부정사 구문, 동명사 구문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을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냥 분사 구문 이러니까 뭔가 좀 뭐라 그래요, 부정사 동명사하고는 좀 다른 성질을 가지는 그런 좀 까다로운 영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또 이제 분사 구문을 갖다가 절로 전환하거나 특히 이제 분사 구문을 절로 이렇게 전환을 할 때 부정사 동명사에서는 뭡니까? 나타나지 않는 접속사들이 막 개입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뭐 원인이다, 뭐 또 뭐 양보다, 부대 상황이다, 뭐 이래 가지고 또 각각 외우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중급 시절에는 분사 구문이 좀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사하고 부정사 뒤에 다시 한번 마감을 하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이어놨습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 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주어 플러스 동사의 절을 갖다가 구로 이렇게 압축한 거죠. 그죠? 간명하게. 간명성이다. 다 뭐 다르게 하면 압축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압축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부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의미상의 주어를 반드시 가지고, 그리고 동사가 표현하는 시점과 구체적인 시점과 태를 갖다가 다 가지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사, 동명사, 분사로 표현된 구를 갖다가 절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상의 주어를 확인하고 그것의 시점과 태를 갖다가 그냥 하나의 절로 쭉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사는 뭐가 개입이 된다? 분사는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게 이제 접속사가 개입이 되면서 마치 이제 하나의 독립적인 뭐라 그럴까요? 한 문장으로서의 어떤 부사절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부정사, 동명사하고는 뭐 다른 성질을 가지는 것 아닌가. 특히 이제 접속사 개입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이 접속사가 결국은 이제 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있어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분사 구문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접속사의 사용 여부죠. 그죠? 접속사의 어떤 사용 여부고, 다양한 접속사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접속사를 갖다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막 외우고 하는데요. 그래, 분사 구문을 뭐 공식화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접속사가 들어가고, 또 뭐 시제 맞추고, 주어 맞추고, 막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럼 분사 구문이 도대체 뭐 어떤 거냐? 부정사도 마찬가지고, 동명사도 마찬가지 성질인데, 이제 분사 구문에서만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교에 가다가 한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절로 막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말로 나는 학교를 가고 있는 도중에, 그죠? When 혹은 as I was going to school,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죠. 나는 학교를 가는 도중이었는데 한 친구를 만났다. 옛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는 굉장히 포멀하죠. 그죠? 딱 일목요연하게 딱 이 박스가 딱 짜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글쓰기 할 때도 뭐 그렇게까지 딱 이렇게 정말 정성 들여 가지고 딱 써야 되는 그 외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학교를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친구를 만났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학교 가다가 친구 만났어. 학교 가다가 친구 만났어. 학교 가는 도중에까지, 도중이란 말까지도 안 써도 됩니다. 학교 가다가 만났어. 나는 학교를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라는 이 절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 가다가 이렇게 압축을 하죠. 분사 구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영어의 분사 구문이라 해가지고 뭐 특별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언어의 어떤 감명성의 원리의 한 어떤 종류로서요. 그냥 길게 이야기해야 될 거를 짧게 이야기해도 의미가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언어의 경제성으로 인해서 그걸 탁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어떤 과정에서 학교 가다가 할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접속사를 갖다가 떠올리는 겁니다. 두 개의 어떤 실질적으로 분사구문을 절이라고 하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요. 학교 가다가 학교 가고 있을 때 가는 도중에 while을 쓰든지 as를 쓰든지 그거는 문맥의 어떤 뉘앙스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when을 써야 되고 이럴 때는 반드시 뭐 as를 써야 되고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그냥 문맥에 맞춰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죠? 물론 이게 이제 강의를 보시는 분 중에는 직접 이래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쌤 하는 설명이 뭐 아주 구태였던 사족에 지나지 않죠. 그렇지만 혹시 이제 뭐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막 분사구문을 좀 어려워한다 하면은 좀 개념적으로 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방금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분사구문을 좀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일단은 예문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접속사의 선택. 뭐 그게 일단 관건일 수 있는데요.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지금 there being no bus service 했죠. 근데 접속사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이 의미상의 주어와 시점과 퇴를 갖다가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확인되고 난 다음에 접속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단순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주절에 이 had to, 요 실질적인 조동사 기능을 하면서 시점을 결정하고 있죠. 과거로 take까지 딱 이끌어 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점은 과거고,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가 아닌 I고, 그리고 저거는 뭐 태 문제는 따라다니지 않죠. 비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면 그대로 혼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해봅시다. 뭐 버스 노선이 없어. 난 택시를 타야 했어. 뭐 자연스럽게 버스가 없어가지고 난 택시를 타야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느끼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절로 고쳐보면 as라는 요거는 as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죠. as는 쌤이 합동이라 그랬죠. 이꼴이라 그랬죠. 그래서 A, as, B 이렇게 했을 때 A와 B가 어쨌든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존재적으로 같다면은 A와 B라는 사물이 똑같은 사물이다. 혹은 뭐 똑같이 인식된다 이렇게 가겠지만 시간적으로 동시다 동하면 동시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한 시점이 똑같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그게 긴 시간이면은 그 두 개의 사건이 벌어진 그 긴 시간이 이게 사건이라 그러면은 사건, 이게 또 사건이라 그러면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뭔가 벌어진 그 시간이 뭐 긴 시간이면 긴 시간 동안 똑같았다 이래 가니까 이게 이 시간 동안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의미로 충분히 가겠죠. 그게 이제 부대 상황으로 이래 가는 거고요. 시간일 때는 그냥 동시 뭐뭐 할 때 이래 되는 거고, 그리고 이유가 될 때는 A와 B라는 것이 뭔가 인과관계로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서 인식된다 이런 이야기죠. A라는 이유 때문에 B가 됐다 이렇게 돼요. 그럼 A와 B가 동떨어진 게 아니고 같은 성질을 가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s가
똑같다는 의미에서 다양한 의미로 다 파생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스가 떨어졌어. 버스 노선이 없었어. 그래서 택시를 탔다는 이야기는 이 두 개가 인과관계로 되지만은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접속사 as를 쓰고요. 시점은 was로 오고 의미상의 주어는 밝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as there was no bus service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걸 줄이면 이거는 우리말로 해볼까요? 그곳에는 버스 노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래 가는 겁니다. 때문에 나는 택시를 타야 했다 이래 가는데, 이걸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대로 하면 뭡니까? 버스 노선이 없었어. 나는 택시를 타야 했다.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인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그냥 읽어 내려가면서 접속사는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Listening to the some music. 뭐 음악 좀 듣다가 음악을 좀 듣는데 어쨌든 음악을 좀 들었어. 그리고 여기 이제 과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점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같은 시점이고 의미상의 주어는 listening, 의미상의 주어는 she구나. 그죠? 이렇게 딱 글을 읽으면서 그냥 통째로 곧바로 느끼면 되는 거죠. 막 선생님같이 분필로 분석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읽으면서 바로 느끼면 되는 거죠. 자, 음악을 듣다가 그녀는 갑자기 사이렌 소리를 들었어. 음악을 듣는데, 그죠? 문맥에 맞게끔 우리말은 그냥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when 되죠? When she was listening. 진행형을 쓰는 겁니다. Some music. 이렇게 듣고 있는 동안에 듣고 있는데 우리말 이렇게 쓰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 while하고 when하고 조금 비교를 해봅시다. 잘 비교가 잘 안 되는 학습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이렇게 쭉 듣고 있습니다. 이게 listening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딱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 거는 한 시점이죠. 한 시점. 이때 사이렌 소리가 딱 들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래 듣고 있는 어느 한 특정 시점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거는 when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when.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while은 뭐냐면은 while은 이 전체 시간의 이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흐름을. 그러니까 저기서 while she was listening to some music 이렇게 만약에 쓰면은 이 의미는 그녀가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 내내 while 이런 느낌입니다. 내내 갑자기 들렸다. 좀 이상하죠? while은 좀 안 어울리는 겁니다. 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when은 진행형이 이렇게 ing 표현한다 하더라도 흔히 뭐 ing가 쓰이면은 while을 쓰고 그냥 일반 동사가 오면은 when을 쓴다 이렇게 뭐 규칙적으로 잘못 학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문맥적 의미에서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ng를 썼을 때는 when을 썼을 때는 이렇게 쭉 진행되는 시점의 어느 한 시점입니다. When he left 이렇게 묻죠. 그 언제 떠났지? 한 시점을 딱 묻는 겁니다. 그죠?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거지만 while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뭐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다른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쌤이 지금 어쨌든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making while while이나 when을 일단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While I was making 뭐 촬영하다 할 때 이렇게 써봅시다. make a film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는 이제 밑에 두 가지가 the telephone. 자, the telephone이 어떻게 됐다? rang off 이래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the microphone 지금 마이크가 was making noise making some noise라고 할까요? some noise all the time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내가 뭔가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 행입니다. 전체가 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땅 울립니다. 막 이게 좀 심하게 울리면 쌤 끊고 다시 이어가서 나중에 편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는 어느 한 시점에서 땅 울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하고 있던, 촬영하고 있던 어느 한 시점에서 이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rang off 이렇게 올 때는 한 시점에서 뭐가 탁 울렸다 할 때 이때는 when을 쓰는 겁니다. 근데 while I was making film and the microphone, 마이크에 쓰기 계속해서 내내 촬영하는 내내 뭔가 잡음 소리를 갖다가 내고 있었다. 잡음 소리가 계속 났다. 이때는 뭐겠습니까? 줄곧 쭉 이래가 전체에 걸치는 거기 때문에 while 이래 되는 겁니다. While I was making a film, the microphone was making noise all the time. 이럴 때 이제 while이 더 어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때 또 as 쓰면은 좀 이상합니다. as는 좀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고요. 자, 어쨌든 while, when 그리고 뒤에 진행형이 오는 경우 또 그냥 단순 동사가 쓰이는 경우 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한 번씩 영문을 접할 때 한번 이렇게 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이유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버스 노선이 없어, 택시를 타야겠어 없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거는 지금 이거 시간이네요. 선생님 이쪽을 안 빼놓고 얘기해 놓으니까 잘 못 봤네. 이건 이제 시간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when이나 뭐 의미에 따라서 while 이렇게 쓰고요. 때에 따라서 또 as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시인데 이것도 그냥 한번 동시라는 저 타이틀 보지 말고 그냥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이가 들어. 그죠? 그녀는 더욱더 매력적이 된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더욱 매력적이다. 근데 문맥에 따라서는 동시가 아니고 나이가 더 들어가는데도 이게 좀 뭐 늘른다 이런 의미가 되면 더 늘른데도 더 매력적이다. 뭐 양보적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전후 문맥에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자연스러운 게 늙어감에 따라 비교급이 있으니까 더 점점 나이가 이때는 늘른다기보다 나이가 든다는 뜻이겠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녀는 더 매력적이 되어가고 있네. 더 매력적인 여성이 되고 있어.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she gets more attractive as 이래 되죠. 점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매력적이 된다. 나이가 쭉 드는데 매력적인 것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as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뭐 이제 또 결과 이래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쭉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해봅시다. He had changed his lodgings. 뭔가 지가 뭐 묵고 자고 한 데를 바꿨죠? 바꿨는데 leaving no address behind. 근데 뒤에 그 주소도 전혀 안 남겼어. 바꿨으면 알려줘야 되는데 안 바꿨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접속사 and를 써가지고 결과적 의미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도 시점이 지금 과거 완료죠. 그죠? 먼저 일어났고 하니까 여기는 과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he changed his lodgings. 자식 바꿔놓고는 주소를 갖다가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 이래 되죠. 그죠? 이건 그냥 단순히 and인데 이건 but 의 의미로도 이해됩니다. but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여기 and에 but 의미 있습니다. 했으면 주소라도 알려줘야 되는데 주소도 전혀 남겨두지 않았어. 이래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쌤 대학 시절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뭐 카톡이니 뭐니 해가지고 즉시 그냥 로케이트 할 수 있죠. 어디에 누가 있다. 바로. 근데 쌤 시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있는 거는 우리 때는 이제 다방 아니면은 조금 고급스러운 이제 카페를 했습니다. 카페라는 개념이 쌤 대학 다닐 때 이제 겨우 조금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는 정도였습니다.
이 가면 이제 그 다방이나 카페에 전화밖에 없습니다. 이게 연결,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 메소드가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뭐, 2시에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가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뭐,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이죠. 자식이 가고 없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카페나 뭐 다방 딱 보면은 입구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보드가.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조그마한 쪽지로 앞핀이나 이런 거 가지고 탁탁 꼽아놨습니다.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옮기는데 몇 시점에 어느 장소에 오면은 거기서 만날 수 있어.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여놓고 갑니다. 전부 그런 쪽지입니다. 이게 그런 전용 어떤 게시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장소로 이동하면은 거기에서 다시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옛날 이 문화가 생각이 나네요. 자, 아무튼 하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음산의 주어인자, 빈칭조 it죠. If you find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아. 어쨌든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갑니다. We can start to work. 내일이니까. 내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내일 날씨가 좋다면. 근데 이게 현재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뭐 한다면 하면은 전부 다 가정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그만큼 열심히 공부한 거 있죠. If it is fine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팩트로서 이미 뭐 기상예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일 날씨가 좋다라는 걸 100%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if you find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대.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 it is fine tomorrow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e can start. 자연스럽게 조건적인 의미로 가는데 이게 가정법적 조건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일 날씨가 좋대.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가도 됩니다. If it is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다는데 갈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요. 아무튼 팩트입니다. 가정법적인 조건이 아니다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양보입니까? 뭐 어쨌든 기존의 어떤 학습서에 나오는 설명 용어를 갖다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the weather being awful. 날씨가 우리 뭡니까? 지랄 같아 뭐 이런 겁니다. 말 같아 뭐 이런 겁니다. 날씨가 어쨌든 막 굉장히 awful. 이건 차라리 영어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We have to finish the work. 날씨가 어쨌든 awful해. 근데 우리는 그 일을 갖다가 오늘 마쳐야 돼.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야, 날씨가 정말 지독한데 그래도 우리는 이 일은 오늘 마쳐야 돼. 그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although의 의미를 갖다가 느끼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의미상의 주어, 시점, 태 해가지고 그냥 쭉 풀어주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를 의미상의 주어를 확인하고 이런 거는 다 초급 단계 하는 거고요. 뭐 중급 이상 넘어가면은 거의 가벼운 어떤 그 라이팅, 작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막 딱 보는 순간에 딱 느끼고 접속사 하나 딱 잡아놓고는 그냥 쭉 풀어서는 그 정도 레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또 weather being awful. 날씨가 하여튼 지독해. 근데 오늘 마쳐야 해. 날씨가 지독하긴 하지만 내일로 미룰 수 없어. 그래서 although 이런 거죠. The weather is awful, but we have to finish. 이렇게 뭐 써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접속사적인 의미를 갖다가 양보의 의미를 몸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although를 앞으로 접속사를 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분사 구문이죠. 뭐 strictly speaking, 뭐 generally speaking, 뭐 reasonably thinking,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이제 부사가 앞쪽에서 수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게 또 강조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앞에 수식한다 이렇게 이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엄격히 말했어. This is against the law. 이것은 규칙에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별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이제 굳이 절로 바꾸면은 if we speak strictly, 우리가 좀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걸 뭐 이렇게 갖고 와도 됩니다. If we strictly speak 이렇게 해도 됩니다. This is against the law. 독립분사 구문은 문맥에 맞게끔
문맥에 맞는 의미상의 주어를 갖다가 그냥 좀 느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분사구문 또 있습니까? 이제 뒤에 가정법, 직설법 이렇게 넘어와 있죠. 이거는 가정법 할 때 구로 표현되는 어떤 조건, 그죠? 구로 표현되는 가정법적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훈련을 하긴 했었죠. 다시 한번 이제 뭐 가정법, 직설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분사구문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근데 결국 가정법이냐 직설법이냐 하는 것은 이렇게 분사구문이라는 하나의 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동사구에 단순형이냐 완료형이냐 이 형태밖에 나오지 않죠. 그러면은 여기에 표현된 이 내용이 직설법이냐 가정법이냐를 갖다가 결정짓는 거는 누구다? 뒤에 나오는 주절의 이 녀석이라 그랬죠. 동사. 특히 뭡니까? 조동사. 그죠? 그러니까 쭉 읽어가면서 앞에서는 뭐 그냥 구로 나왔다가 뒤에 가는데 여기서 뭐 조동사의 과거형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전후 문맥보다 앞선 어떤 시점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좀 후테라 해도 좋고 시점을 갖다가 앞선 시점에 어떤 동사 형태가 딱 나왔을 때는 먼저 뭐다? 가정법인가? 가정법일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가라 그랬죠. 그죠?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조동사가 표현하는 가정법. 이 영역에서 분사구문이라는 요소가 하나의 부가적 요소로서 개입되는 형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결국 가정법, 직설법으로 나누어 놓은 거는요. 지금 밑에 이제 나와 있는 the weather being awful 했을 때 이 분사구문에 표현된 이 분사가 과연 직설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느냐, 가정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returning, 위에 있는 being, 이런 것들이 문장 안에서 직설법이냐, 가정법이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절에 와보니까 is라고 직설법 동사를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설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고, 여기는 might라고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와서 가능성을 다소 제법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표현된 분사 구문의 returning 역시 뭐다? 즉 가정법적인 어떤 의미를 일반적으로 담고 있는 거다 이래 되는 겁니다. 뭐 근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 혼합가정법에서 조건절에서 가정법이고 주절에서 직설법으로 드러나는 표현 있죠, 그죠? 이럴 땐 좀 곤란하겠죠? 가정법, 직설법. 조건절에서는 가정법인데 주절에서는 직설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건절이 가정법이고 주절이 직설법인 걸 요 문장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Even if he returned alive. 그 녀석이 혹 그럴 리야 절대 없지만 다시 돌아오는데도 I must kill him again 이렇게 합니다. 혹 살아 돌아온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녀석을 반드시 다시 죽여버리고 말 거야 할 때는 I must kill him again. 강력한 직설법으로 쓰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건절의 가정법, 주절의 직설법. 이런 경우는 이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앞에 나오는 가정법적인 이 내용을 일방적으로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없겠죠. 왜? 구로 딱 줄이는 순간에 여기에는 전혀 가정법적인 표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직설법의 동사를 따라가 가지고 문맥이 마치 직설법인 양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면요. 이걸 returning alive, I must kill him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당연히 직설법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적인 의미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 분사구문으로 전환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문은 그냥 이렇게 그냥 두 개의 절로서 표현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간명성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했을 때 그 의미가 훼손되지 않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줄인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건 줄여버리면 의미가 애매모호해지거나 의미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앞의 내용을 분사구문 형식으로 만들지 않고 두 개의 절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the weather being awful that is 했을 때 여기를 보는 순간 이거는 직설법이구나 라고 바로 인식하고 쭉 가면서 전체 의미를 하나의 이미지로 탁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 보면 어쨌든 weather 날씨가 지독해. 그런데 lots for them to do. 날씨가 지독한데 그들은 아직 해야 할 몫이 있어. 이래 되니까 보통 이제 일반 심리가 날씨가 지독하면 뭐 쉰다든지 이래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인식을 갖다가 기초로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양보의 의미로 느껴지죠. 그래서 even if, although the weather is awful. 날씨가 비록 지독하긴 하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아 이런 이야기죠. 근데 밑에는 이제 똑같이 even if을 썼습니다. 근데 he returned 이렇게 했죠. alive. 여기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returning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even if he returned, he might be sentenced to death 했을 때 이 지금 returned가 뒤에 나오는 이 문장, 이 조동사와 연결이 되면서 가정법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가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 해도 그는 아마 다시 사형 선고를 받을 거야. 받을지도 몰라. 지금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필 때 returning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게 그대로 같은 시점이고, 그죠? 의미적으로는 미래입니다. 같은 시점이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은 이렇게 돌릴 때 접속사를 제대로 체크하고 이 returned가 might에서 가정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해야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even if he returns 한다 해가고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그가 돌아온다 해도 뭐 돌아오는 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몰라 이렇게 할 때는 가정법이지만 뭔가 비현실적인 걸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것을 조건으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가능성에 대해서만 살짝 화자의 어떤 의견, 좀 강도를 갖다가 살짝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왔을 때는 가정법이다 이 말이죠. 자, 됐죠? 지금까지 분사 구문에 대해서 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접속사의 어떤 그 의미 선택 그리고 직설법, 가정법 다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다? 분사 구문 역시 분사로서 표현하는 하나의 독립된 구다 라고 보면은 그 안에 표현된 동사 즉 분사가 가지고 있는 동사의 일반성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래요. 사실은 강하게 어떤 편제상으로는 이 내용을 먼저 내고 그 다음 분사 구문으로 이어지는 게 맞겠지만은 앞에서 부정사 동명사 할 때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보다는 제일 마지막에 내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되새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일 뒤로 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분사뿐만 아니라 부정사, 동명사 마찬가지로 동사의 일반성이다. 뭐가 있다?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being late 했을 때 바로 가면서 이 녀석이 being 의미상의 주어는 he구나. 그리고 시점은 과거네. 이렇게 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늦었어. 그래서 그 녀석은 들어가는 게 금지되었어. 입장이 금지되었어. 이래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he was not allowed to enter. 왜? 앞에 사실이 원인이기 때문에 because he was late 이래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다른 경우 이래 되죠. 그래서 there being no evidence against him. 그래서 그에게 불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증거가 전혀 없어.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전혀 없어. 그래서 그는 방면되었어. 불리한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방면되었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because 의미상의 주어 써주고요. 시점 그대로 가져오고요. 이렇게 쭉 써주면 된다라는 게. Against him, he was released.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제, 시점입니다. 자, visiting. 단순이니까 지금 always be라고 이렇게 같은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일종의 습관이죠. 습관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그죠? 그의 집을 방문해. 나는 항상 편안함을 느껴. 그의 집을 방문해. 나 항상 편안함을 느껴. 방문할 때마다 나는 편안한 느낌이 든다.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whenever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주는 겁니다. Whenever I visit his home. 그죠? 그럼 I feel at home. 여기는 always 뺐죠?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건 뭐 풀었으면 이런 의미라 그랬죠. At the any time, when 이런 식으로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제 시제를 맞추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는 완료형이죠. Having once visited. visited, 뭡니까? I had difficult finding it. have difficult in ing's, ing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어려움을 겪는 게 이거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보면은 충분히 ing를 쓰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내가 한 번은 그 박물관을 방문했어. 나는 그걸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어. 방문했었기 때문에. 그죠? 자연스럽게 이유, 접속사로 그냥 연결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완료형을 썼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 내용보다는 뭐다? 과거 시점보다는 앞선 시점이라는 것을 그냥 느끼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s I 이제 had로 해야 되겠죠? had once visited the museum. I had no difficult finding it. 됐죠? 자, 시제. 그 다음에 이제 태 문제가 또 따라다닌다. 이래 되죠. So I fell asleep. 나는 잠에 떨어졌어. 이런 표현을 쓸 때 좀 씁니다. 자, I fell asleep. 하고는 잠에 떨어졌는데 leaving the children watching the television. 보통 ing를 쓰고 있죠. 진행형입니다. 애들이 그냥 텔레비전을 갖다가 그냥 보도록 내버려 둔 채 잠에 빠졌다. 이래 되겠죠. 잠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뭐 한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이 시간대와 애들이 텔레비를 보고 있는 이 시간대가 동시라는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뭐뭐 한 상태로 소위 말하면 부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무튼 이때는 태입니다. 태. 즉 능동을 의미사의 주의 어떤 능동적인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밑에는 이제 left alone 나와 있죠. 혼자 내버려뒀어. 혼자 내버려졌는데 근데 apart from 여기까지 오죠. 사회로부터. 그럼 an individual, 그죠? 한 개인이 의미상의 주어인데 would be speechless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would고 조동사 would 때문에 가정법하고 내용적으로 딱 봤을 때도 뭡니까? 인간은 man is a social animal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이구나. 만약 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혼자 내버려진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게 수동입니다. 그래서 if an individual were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were left alone 이렇게 태와 가정법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표현이죠. apart from society, he would be speechless. 아마 말을 못할 거다. 즉 어느 구사를 못할 거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주어, 시점, 태 정리가 되고 여기서 또 가정법이 한번 딱 등장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수식입니다. 자, 부사 수식은 일반적으로 앞에, 그죠? 특히 부정어는 이렇게 앞에 온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나는 입을 닫고 있었다. 이래 됐어. 그래서 접속사는 자연스럽게 as 내가 이런 상황이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래 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having done을 갖다가 이렇게 부정하고 의미적으로는 이것은 여기 나오는 기준 시점보다 앞선 시점인데 이것은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 완료일 수도 있다 그랬죠. 문맥적에서 결정이 난다 그랬죠. 그래 보면은
내가 그 전에 그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내가 뭐 주장할 수는 없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S가 오고 그리고 I have never done it before. 이 before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완료적인 의미로 그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I cannot argue the point 이래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완료적인 의미가 되면 having never done 이렇게 앞으로 뺀다 해도 의미적으로는 틀리는 건 아닙니다. 문장 구조상으로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영문법, 수업 영문법에서는 never가 어쨌든 완료형 앞에 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다 학습되고 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문제로 나온다면은 never, not 등이 문두로 나오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여러분 새기기 바랍니다. 자, 다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분사구문. 분사구문이란 두 개절로 된 내용을 갖다가 짤막하게 압축해서 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부정사, 동명사와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와 시점과 태가 있다는 게 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압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는 두 개의 어떤 사건, 내용을 갖다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그 접속사를 갖다가 막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학교 가다가 그를 만났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학교를 가는 도중에, 그죠? When I was going to school. 딱 만나는 시점 한 딱 시점이니까 while I was going to school, when I was going to school이 더 자연스럽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접속사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그냥 간단한 장문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쭉 훈련을 하면 분사구문의 어떤 전환, 즉 구를 절로 전환하고 절을 구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아무 구도 아니라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의미상의 주어 시점 태 그리고 법, 그게 분사구문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문장 가운데 직설법적인 의미냐 가정법적인 의미냐, 이게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왜? 이거 접속사가는 그만큼 쉬운 거기 때문에 체하고 나면은 그건 별거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문법 연습을 통해 가지고 문장 전환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숙지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